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은행리스크검사 2팀을 맡고 있는 김정일 팀장입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럼에 이어서 이렇게 금융포럼 2026년 행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6년의 은행산업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은행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을 주제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 환경 하에서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산업 현황 및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 은행 산업의 주요 지표를 가지고 현재 은행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는 총 자본 비율이 25년 9월 말 기준 15.87%로 24년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6월 말에 15.95%였거든요. 요거 대비로는 살짝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유동성 측면에서도 단기 유동성 비율 LCR이 119%로 규제 비율인 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부실채권 비율을 살펴보면 아직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그래프에 제가 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6월 말 기준으로 0.59%였거든요. 요거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작년 대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실적 측면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25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21.1조 원으로 거의 24년 전체 규모를 달성했으니까 25년 연간 실적은 24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황 하에서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제 은행은 25년에 매우 성공적인 그런 영업 실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년 올 한해는 성장성 둔화, 수익성 정체, 건전성 하락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그리고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으로 이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성장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춘 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신 여건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증권사 IMA 계좌 도입 등 이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조달 경쟁으로 인해서 수신 여건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그 자산 성장성을 좀 제한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금리의 점진적 하락세, 그리고 조달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순이자 마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V 과징금,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이렇게 과징금 납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인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전성 측면에서 이제 상승하는 부실채권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다소 이제 약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서 은행이 이제 기업 대출 확대, 그 다음에 모험 자본 투자를 계속 이제 하게 될 것이니까 신용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고환율 지속에 따라서 이제 원화 환산 익스포저를 이제 우리가 뭐 자본 비율 산출할 때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익스포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RWA 증가로 이어져서 자본 비율 관리에 좀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녹록치 않은 26년 은행 산업 전망 하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감독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중점 감독 방향은 이제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 하에서 감독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금융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제 금융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분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은행의 생산적 어떤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은행의 자금 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 리스크 감독국을 이제 신설해서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제도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이제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공급을 저해하는 어떤 불합리한 자본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한 검사팀에서는 이제 개선된 자본 규제가 은행권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혹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전담하는 팀이 신설돼서 은행의 이제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내 어떤 금융 접근성 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계획이고요. 네, 이상의 내용은 이제 모두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관련한 보도 자료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면 이제 금융당국은 작년 9월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계획의 일부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부동산 부분의 위험가중치가 생산적 부분에 대한 위험가중치보다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쪽 자금 공급만 이렇게 늘리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쪽 금융의 이제 그 어떤 낮게 기울어진 시소 모양의 이런 위험가중치를 아무리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좀 맞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내부등급법 기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이제 상향했는데요. 당초 이제 올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으로 올해 1월부터 조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팀에서 세칙 개정을 완료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속한 팀에서요. 그리고 이제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250하고 400이 있는데 요 어떤 그 적용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이 그간 보수적으로 400%를 적용했던 그런 주식에 대해서 그런 일부에 대해서 250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하고 은행 지주 산하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험 자본에 대한 부담이 좀 일단 이렇게 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본 규제 개선 작업이 당장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힘들겠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 대출 중에 기업 대출 비중이 25년 6월 말 대비해서 9월에 아주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업 대출 안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9월 수치가 6월 말 대비 또 아주 살짝 이제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서 이제 은행들이 조금 더 이제 생산적 부분으로서의 이제 자금 공급 방향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이제 26년에도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는 은행의 주담대 익스포저 취급 규모 등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현재 20%로 설정된 하한을 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이제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뭐 이런 제도도 열심히 이제 뭐 스터디 해가지고 그런 적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적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위험가치 산정 기준, 요게 이제 1분기 내에 세칙에 반영돼서 은행들이 활발하게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추진하는 펀드,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이 이제 출자할 때 어떤 위험가중치 특례 적용, 100% 위험가중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부 기준 이런 걸 마련해서 은행이 좀 더 정책 목적의 어떤 금융 지원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나 이런 펀드 투자보다 은행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완화일 텐데요. 사실 이제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은행이 자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내부 모형에 의해서 이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모형의 운용상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감독 방향은 이제 운영 리스크 강화입니다. 운영 리스크도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인 그 불안전 판매로 인한 운영 리스크, 그 다음에 제3자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안전 판매 근절은 이제 은행이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이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요거를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리스크 관리 지표 중에 이제 핵심 위험 지표,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활용해서 은행들이 이제 어떤 밀어내기식 영업 행태에 따라서 이제 불안전 판매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한번 인식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은행권 TF를 통해서 은행이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KRI를 뭐 일부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올해부터 전 은행이 좀 이제 같이 활용해가지고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이제 조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IT 기술 발달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이제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이제 핀테크 업체 등 제3자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잠재적 손실 위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3자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요거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가 작년에 이제 TF2를 이제 또 마련을 해가지고 전 은행권이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범 기준을 제정을 했고요. 요걸 이제 협회 모범 기준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요걸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감독 방향은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이제 지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제고하고 이제 바젤 기준 필라 2 원칙 준수를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이제 추진했었는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일단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라는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게 있는데요.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감안해 가지고 은행이 이제 최저 자본보다 더 높이 쌓아야 되는 이제 추가 자본 부과를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차등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이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 시에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24년 말 도입을 목표로 저희가 세칙 개정까지 개정안을 이제 사전 예고까지 했었었는데요. 이제 24년 말에 갑자기 발생한 이제 금융 불안정으로 이제 원래 작년 하반기로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도입을 위한 도입 방식이나 시기 같은 거를 재검토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적 금융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젠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도입 시기를 아직 이제 명확하게 확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생산적 금융을 이제 확대를 계속 하게 되면 은행이 이제 위험가중 자산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자본 규제 완화도를 병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그냥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상향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네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 규모를 이제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은행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런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어떤 어렵지만은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 방향에 대한 이제 은행권 대응 방안을 이제 좀 제안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은 이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일단 부실채권 비율이나 연체율 같은 게 계속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앞으로 좀 녹록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이제 확대로 이제 기업 대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대출이 소매 대출에 비해서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 시에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이제 어떤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그래도 이제 같이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공급과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자본 규모나 자본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은 이제 자본 하한 상향이라는 규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본 하한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바젤 기준은 그 내부 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이제 내부 모형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유형가중치를 지나치게 이제 낮추려는 그런 어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비를 올리기 위해서 RWA를 낮추려고 하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내부 모형에 대한 을 이용해서 RWA를 되게 낮추고자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그걸 지나치게 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못 내려가게 하는, 그거를 이제 자본 하한이라는 이제 규제로 이렇게 어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 하한이 이제 표준 방법으로 산출하는 RWA의 60%였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65%로 상승하고요.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이제 최종값인 72.5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뒤로 72.5로 유지가 되는데요. 아마 올해까지는 이 규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70이 되면은 많은 내부등급법 은행의 그 자본 비율이 동 규제로 인해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표준 방법 대비해서 내부 등급법으로 이제 RWA 이게 축소폭이 더 큰 은행일수록 요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방법 기준의 어떤 위험가중 자산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감독원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두 번째로 이제 우량 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무분별하게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경우에는 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좋은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대출 또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면밀한 사후 관리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뭐 녹색금융, 전환금융, 뭐 기술신용대출, 뭐 이런 부분도 광범위한 영역의 생산적 금융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특화된 산업 및 기술 이해를 갖춘 심사역 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성장펀드 등 이제 정책펀드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 아까 말씀드린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은행의 자기 자본의 10%까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아무리 이게 정책 목적이라고 해서 투자를 무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유망한 하위 펀드를 선별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 모형의 신속한 개선 및 지속적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좀 부도 인식을 유예했던 그런 차주들이 점차 이제 부도 차주의 데이터로 들어오면서 실제 부도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의 내부 모형 적합성 검증 기준을 이제 미통과하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행이 내부 모형을 이제 신속하게 재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모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 모형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펀드 익스포저의 데이터 관리, 요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은행의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까 250이냐 400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 얼마나
길게 투자를 할 것인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대상 투자 기업 대상의 업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250%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얻기가 쉬울 텐데, 만약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펀드 투자를 할 때 그런 이제 펀드의 GP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입수하는 어떤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 투자에 대한 이제 위험 가중치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운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제 집중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밀어내기 영역 관행에 따른 불안전 판매를 인식할 수 있는 KRI 이걸 관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은행의 이제 건전한 운용 리스크 관리 원칙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점검할 때 어떤 이런 공통 KRI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은 이제 운영 RW를 산출할 때 손실 데이터를 이제 과거 10년 거를 이제 넣어서 어떤 RW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금감원장의 승인에 따라서 이제 3년 정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세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승인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건전한 운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는 은행의 어떤 이제 그런 심사 시 페이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제3자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이 이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해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6년 은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